대해서 장관님께 집중 질의를 하면서 이 법률안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김건희 명품백 사건은 제가 법무부 장관님께 대정부 질의 때 질의한 바대로 청탁이 있었음이 확인됐고 명품백이 제공됐음에도 불구하고 알선수재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렇게 결정을 하셨어요. 그게 만약에 범죄 혐의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사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만약에 이 제가 낸 법 왜곡죄가 있으면 당연히 검증을 해서 고의로 봐준 거라면 그 검사는 이 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그런 의미라면 우리 국민들은 당연히 그 법 필요하겠다라고 지지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2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그 주가 조작의 그 1차 주포, 2차 주포, 고로수 이런 사람들은 다 기소돼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최근에는 전주 한 사람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과 본인의 어머니가, 김건희 여사 본인은 19억, 약 19억, 또 그 김건희 여사의 어머님은 약 4억에서 그 가족이 23억의 수익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검찰의 의견서에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은 아직 기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저희 법 왜곡죄가, 제가 낸 법 왜곡죄가 있었으면 범죄 사실이 인정됨에도 기소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이 죄명에 의해서 검증돼서 거기에 해당되면 그 검사가 처벌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검찰은 약 2,500장의 사진을 출장 가서 찍은 사진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수사 목록을 작성해야 되는데 이건 다 빼고 본인들이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사진 한 30장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피고인 이재명한테 유리한 약 2,400장의 사진은 제출하지 않은 것이고 검찰한테 유리한 30장만 제출한 거죠. 만약에 이 법이 법 왜곡죄가 있었으면 피의자 피고인의 유리 분리를 불문하고 증거를 은닉 불제출 조작한 경우에 해당되고, 이것이 누군가의 처벌을 부당하게 할 목적으로 제출했으면 이 법에 의해서 검증받아서 그 검사는 처벌했을 것입니다. 또 증거를 해석함에 있어서 명백히 상식으로 봐도 그렇게 해석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석을 억지로 해가지고 기소한 애도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 왜곡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하지 아니한 경우, 범죄 사실이 인정됨에도 기소하지 아니한 경우, 피의자 피고인의 유리 분리를 불문하고 증거를 은닉 불제출 조작한 경우, 증거 해석 사실 인정 법률 적용을 왜곡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묵인한 경우, 그 목적이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처벌하거나 처벌받지 않게 하거나 가볍게 처벌할 목적으로 그런 짓을 했다면 처벌하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법의 내용에 우리 국민들이 불만족스러울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검사들이 제대로 일을 한다면 이 법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장관님께 물어봐야 장관님은 또 여당 의원님들의 취지에 맞게끔 대답하실 거기 때문에 묻지 않겠습니다. 최근에 장관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조선일보에 9월 20일 날 박정원 컬럼 윤 대통령은 보수인가라는 컬럼이 실렸습니다. 여기에 윤 대통령에 가장 부합되는 언론이라고 저는 판단되는 이 조선일보 이런 내용이 실렸어요. 김 여사 이슈는 보수의 마지막 보루인 법치의 가치마저 흔들고 있다. 왜 대통령 부인의 명품백을 받아도 처벌을 받지 않는지, 주가 조작 의혹으로 고발돼도 4년 넘게 수사가 뭉개지는지, 검찰에 소환돼도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특혜성 조사를 받는지 설명에 궁색해지는 것이 사실이다. 사활을 앞세워 법적 공정성을 흔들고 있다. 장관님, 예.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 발동해서 명품백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기소하라고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제가
기소 여부를 지휘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검찰에서 정부와 법리에 따라서 처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장관님 그런데 예. 잠깐만요.